새벽 6시 박미경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서둘러 일어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창가로 걸어가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거리가 고요했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세수를 마치고 아침을 준비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 회사를 그만둔 지 2달째였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었다. 그도 작년에 은퇴했지만 아직 새벽잠이 많아진 모양이었다. 미경은 발소리를 죽이며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습관적으로 밥솥 스위치를 눌렀다. 이미 독립한 두 아이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커피를 내리면서 그녀는 문득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이렇게 여유로운 아침이 좋아야 할 텐데 왜 이리 허전할까? 마치 중요한 뭔가를 깜빡한 듯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교통 상황, 날씨, 경제 소식들. 예전엔 출근길 정보를 확인하려고 집중해서 봤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냥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다. 평소라면 벌써 지하철에 올라타 있을 시간이었다. 회사 동료들은 지금쯤 분주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미경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다. 회사에서 오는 연락도 없었고 급하게 처리할 일도 없었다. 이렇게 조용한 핸드폰을 본 게 언제였나 싶었다. 남편이 부스럭거리며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곧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으러 나올 것이다. 미경은 후다닥 일어나 아침상을 차렸다. 그나마 이런 일이라도 있어야 시간이 가는 것 같았다. 오늘 뭐 할 거야? 남편이 식탁에 앉으며 물었다. 미경은 잠시 멈칫했다. 뭘 하냐고? 생각해보니 특별한 계획이 없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러 나가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2~3시간이면 끝날 일이었다. 집안일 좀 하고 마트에 다녀올까 해. 미경이 대답하면서도 스스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너도 이제 시간이 많겠구나. 나도 작년에 그런 기분이었어. 뭔가 취미라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취미. 미경은 그 말이 묘하게 와 닿았다. 40년간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게 없었다. 회사 일에, 가족 돌보는 일에, 집안일에 매여 살았다. 취미라는 건 사치처럼 느껴졌다. 아니, 정확히는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남편은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나는 요즘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거든. 괜찮더라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미경은 남편을 바라봤다. 작년에 은퇴한 후 처음엔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나름대로 일과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오히려 자신보다 은퇴 생활에 더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이 독서 모임에 나간 후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미경은 청소기를 들고 거실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미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다. 딱히 청소할 곳도 많지 않았다. 평소에도 워낙 꼼꼼히 관리했던 터라 먼지 한 톨 없는 집이었다. 오후가 되자 답답함이 더욱 커졌다. 미경은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살펴봤다. 작년에 심어둔 꽃들이 시들어가고 있었다. 물을 주면서 문득 생각했다. 나도 이 꽃들처럼 시들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저녁 무렵 남편이 독서 모임에서 돌아왔다. 오늘 독서 모임 어땠어? 미경이 물었다. 좋았어. 오늘은 시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책을 읽었거든. 남편이 대답했다. 그러고는 미경을 보며 말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미경은 대답을 망설였다. 별일 없었다고 말하기엔 뭔가 허전했고 힘들었다고 하기엔 구체적인 이유가 없었다. 그저 마음이 공허했다고 말하기엔 너무 추상적이었다. 그냥 평범했어요. 미경이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런 평범함이 앞으로 계속될 건가? 이게 정말 내가 바라던 노후일까? 40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이게 그 끝일까? 남편은 미경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처음엔 다들 그래. 나도 그랬거든.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길 거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이렇게 의미 없는 하루들이 계속 반복될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 미경은 천장을 바라봤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문득 무서워졌다.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들이 계속 흘러간다면 남은 인생은 대체 뭐가 될까? 옆에서 남편이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그는 벌써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가고 있는데 왜 자신만 이렇게 허둥거리고 있을까? 미경은 한숨을 쉬었다. 40년간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지금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공허함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내일 아침에도 그 다음 날 아침에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은퇴 세 번째 달 월요일 아침이었다. 미경은 또다시 새벽에 잠이 깼다. 어젯밤 늦게까지 뒤척였던 탓에 몸이 무거웠다.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고 그냥 일어나기로 했다. 어차피 다시 잠들지도 못할 테니까.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요즘 들어 부쩍 잠이 늘었다고 했다. 은퇴 후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가 보다. 미경은 조용히 거실로 나와서 어젯밤부터 계속 맴도던 생각을 정리해 보려 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미경의 시선이 책상 서랍에 멈췄다.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이었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문득 궁금해져서 일어나 서랍을 열어봤다. 먼지가 쌓인 낡은 앨범들이 나왔다. 첫 번째 앨범을 펼쳤다. 20대 초반의 자신이 보였다. 대학교 미술과 동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캔버스 앞에서 붓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는 정말 그림을 사랑했다. 하루 종일 화실에서 그림만 그려도 지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미경은 사진 속 자신을 오래 바라봤다. 그때의 꿈이 뭐였을까? 화가가 되고 싶어 했나? 아니면 그냥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어 했을까? 기억이 흐릿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런지 아니면 일부러 잊으려 했던 건지 모르겠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친구들과 함께 스케치 여행을 갔던 사진들이 나왔다. 경주, 설악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을 다녔었다. 그때는 용돈을 모아서 여행 가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새로운 풍경을 보고 그걸 캔버스에 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특히 제주도 사진이 많았다.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찍은 사진, 한라산 중턱에서 스케치하는 사진, 흑돼지를 먹으며 웃고 있는 사진들. 그 중에서도 혼자 바다를 바라보며 서 있는 사진이 유독 인상 깊었다. 그 사진 속 자신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다. 사진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언젠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그림을 그리고 싶다. 미경이가 23살 때 적은 글이었다. 미경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꿈은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아니, 정확히는 언제부터 포기했던 걸까? 결혼 사진이 나왔다. 28세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었다.
그때까지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신혼집 벽에는 자신이 그린 유화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처자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그림 도구들은 하나둘 장롱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다. 아이들 사진들이 계속 나왔다. 돌잔치,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까지. 미경의 삶은 온통 아이들 중심이었다. 자신만의 사진은 거의 없었다. 항상 아이들 뒤에서 웃고 있거나 아이의 사진을 찍는 역할이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회사에 입사했을 때 사진도 있었다. 35살 때였다. 둘째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였다.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다.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돈이 많이 들었다. 그림은 그때부터 완전히 접었다. 취미로라도 계속할 시간도 마음의 여유도 없었다. 미경은 앨범을 덮고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 자신의 꿈을 포기했을까? 처음엔 잠시만 미룬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40년이 지나버렸다. 그 사이에 미경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고 누군가의 엄마가 되고 회사의 직원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박미경 자신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때 남편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은 서둘러 앨범을 정리하려 했지만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이 나왔다. 대학 시절 썼던 것이었다. 표지가 낡아서 거의 해져 있었다. 뭘 보고 있어? 남편이 거실로 나오며 물었다. 옛날 사진들이요. 미경이 대답하면서 스케치북을 펼쳐봤다. 남편이 다가와 앨범을 들여다봤다. 야, 정말 젊었다. 그림도 정말 잘 그렸네. 미경은 스케치북을 넘겨보며 놀랐다. 생각보다 수준 높은 작품들이 있었다. 인물 소묘, 풍경화, 정물화까지. 미술 전공자답게 탄탄한 기초가 드러나는 그림들이었다. 그림을 계속할 걸 그랬어. 남편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그런데 시간이 없었죠. 아이들 키우고 직장 다니고. 미경이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아팠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정신없었지. 나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잖아. 스케치북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완성 그림이 있었다. 제주도 바다를 그리다가 만 수채화였다. 파도와 수평선은 완성되어 있는데 하늘 부분이 비어 있었다. 왜 완성하지 못했는지 기억이 났다. 이거 완성 못했구나. 남편이 말했다. 그때 갑자기 서울로 올라와야 할 일이 생겨서요. 미경이 기억을 되살리며 말했다. 친구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미경은 거울을 보았다. 65세의 자신이 보였다. 주름이 늘고 머리에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오랜만에 자신의 과거 작품들을 보니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미경은 동네를 산책했다. 남편은 오후 독서 모임에 나갔다. 평소에 급하게 지나다녔던 길을 천천히 걸었다. 작은 카페, 꽃가게, 서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동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싶었다.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다. 서점에 들어가 봤다. 미술 관련 책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화집도 있고 그림 기법서도 있었다. 미경은 한 권을 집어들었다. 시니어를 위한 수채화 기법이라는 제목이었다. 책을 펼쳐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나와 있었다. 70대 할머니도 있고 60대 할아버지도 있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적혀 있었다. 미경은 그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오랫동안 책을 들여다봤다. 그림을 다시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 하지만 곧 의문이 생겼다. 이 나이에 그림을 시작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저녁 무렵 남편이 독서 모임에서 돌아왔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어요? 미경이 물었다. 오늘은 인생 이모작에 관한 책이었어. 남편이 대답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며 사는 사람들 이야기였지. 정말 인상 깊었거든. 나이가 걸림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미경은 오늘 산 책을 보여줬다. 나도 그림을 다시 그려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남편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생각이야. 너한테는 재능이 있잖아. 나도 응원할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다.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정말 찾을 수 있을까?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미경은 오늘 본 사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특히 제주도에서 바다를 바라보던 23살의 자신 말이다. 그때의 꿈과 열정은 정말 사라진 걸까? 아니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피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미경은 눈을 감으며 내일은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예감을 느꼈다. 은퇴 네 번째 달 목요일 오후였다. 어젯밤 예감했던 대로 미경은 뭔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미경은 동네 서점으로 향했다. 미술 관련 책을 더 찾아보고 혹시 그림 도구도 구경해 볼 생각이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둘러봤다. 오랫동안 바쁘게만 살다 보니 동네 풍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여유가 생긴 것 같았다. 서점에 들어서자 익숙한 책 냄새가 났다. 미경은 미술 코너로 향했다. 어제 산 책 말고도 다양한 그림 관련 서적들이 있었다. 수채화, 유화, 소묘까지 종류도 많았다. 서점 미술 코너에서 수채화 기법서를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미경이 아니니? 미경이 고개를 돌려보니 비슷한 또래의 여성이 서 있었다. 어딘가 낯익은 얼굴이었는데 누군지 확실하지 않았다. 죄송한데요. 미경이 망설이며 대답했다. 그 여성이 미경을 자세히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맞다. 박미경 맞지? 나야, 정연이. 미경도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다. 정연아. 미경이 놀라며 말했다. 맞아. 정말 너구나. 정연이 반가워하며 미경의 손을 잡았다. 둘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다. 40여 년이라는 시간이 두 사람을 많이 바꿔놨다. 하지만 웃는 모습만큼은 예전과 같았다. 대학 시절 미술과에서 친했던 친구였다.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신기하다. 정연이 반갑게 제안했다. 근처 카페에서 차라도 한잔할까? 할 얘기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둘은 서점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너 결혼은 언제 했어? 정연이 물었다. 28에 했어. 아이들 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지. 회사도 다녔고. 넌 어때? 나는 30에 했는데 남편이 작년에 먼저 갔어. 정연이 담담하게 말했다. 미경은 마음이 아팠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이제 좀 정리됐어. 그래서 요즘 예전에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거든. 정연이 의외로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면서 정연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요즘 다른 동기들하고도 연락하고 지내. 다들 비슷해. 아이들 키우느라 직장 다니느라 바쁘게 살다가 이제야 여유가 생긴 것 같아. 미경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상황과 똑같았다.
모두들 같은 길을 걸어왔구나 싶었다. 그런데 정연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제안했다. 우리 다른 애들하고도 만나볼까?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면서 말이야. 미경은 깜짝 놀랐다. 여행이라니?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 대학 때 제주도 가서 그림 그리기로 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때 못 갔잖아. 정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약속이 있었다. 졸업 전에 친구들과 제주도에 가서 함께 그림을 그리기로 했었는데 취업 준비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무산됐었다. 그때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중이 40년이 지나버린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해 볼게. 어때? 정연이 적극적으로 말했다. 미경은 마음이 복잡했다.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여러 걱정이 앞섰다. 가족들이 뭐라고 할까? 이 나이에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게 적절한 일일까?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상의해 봐야겠어.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나는 일단 은경이, 수진이, 영희한테 연락해 볼게. 정연이 이해한다는 듯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은 남편에게 우연한 만남을 이야기했다. 남편은 신기해하며 들었다. 정연이라는 친구 말 많이 들었는데 정말 우연이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남편이 관심 있게 물었다.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남편은 잠시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가 곧 밝게 웃었다. 좋은 생각인데. 언제? 다음 주 말쯤이요. 2박 3일 정도로요. 미경이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가봐.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좋잖아. 요즘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딱 좋은 기회네. 남편이 의외로 쉽게 동의했다. 하지만 미경은 여전히 망설였다. 정말 괜찮을까 하고. 다음 날 정연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좋아한다고 했다. 은경이, 수진이, 영희까지 4명이 함께 가기로 했다고 했다. 모두들 비슷한 상황이라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정말 갈 거야? 정연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미경은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가 문득 어제 본 미완성 제주도 그림을 다시 떠올렸다. 40년 전 미완성이었던 그 그림. 그때 왜 완성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니 항상 뭔가를 미루고 망설였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은 항상 망설이고 있었다는 것을. 기회가 와도 선뜻 잡지 못하고 주저했었다. 이번에는 달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경은 용기를 내어 정연이에게 전화했다. 나도 가고 싶어. 함께 가자. 정연이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다. 정말 좋아. 우리 미술과 동기 40년 만에 다시 뭉쳤네. 옛날 이야기 실컷 하자. 미경은 전화를 끊고 나서 웃음이 나왔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이 되살아나는 기분이었다. 마치 가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뭔가가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여행 준비를 하려니 막막했다. 언제 마지막으로 여행용 가방을 쌌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이들과 가족 여행을 갔을 때도 항상 남편이 준비했었고 자신은 그저 따라가기만 했었다. 옷장을 열어봤지만 여행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마땅하지 않았다. 40년간 회사 생활용 정장이나 집에서 입는 편한 옷들 뿐이었다. 여행용 옷이라고 할 만한 건 정말 없었다. 미경은 생전 처음으로 혼자 백화점에 옷을 사러 갔다. 평소에는 남편이나 아이들과 함께 갔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쇼핑이었다. 이것만으로도 뭔가 특별한 기분이 들었다. 매장을 둘러보는데 어떤 옷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 점원이 다가와
어떤 스타일을 찾으시느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요. 미경이 말했다.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몇 가지 옷을 권해줬다. 화사한 색깔의 블라우스와 편안한 바지, 가벼운 가디건까지. 거울에 비춘 자신의 모습이 낯설면서도 새로웠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보여줬더니 눈이 휘둥그레졌다. 와,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 정말 젊어 보여. 남편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다. 미경은 부끄럽지만 기분이 정말 좋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기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여행 전날 밤 미경은 설레는 마음으로 가방을 쌌다. 그런데 자꾸 걱정이 밀려왔다. 친구들과 어색하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혹시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남편이 옆에서 다독였다. 너무 걱정하지 마. 친구들도 똑같이 긴장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너는 원래 사람들과 잘 어울렸잖아.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정연이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지만 다른 친구들은 정말 많이 변해 있었다. 서로 이름을 부르고 나서야 비로소 아, 맞다 하며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세 옛 추억 이야기를 하며 어색함이 사라졌다. 미경은 가슴이 두근두근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다. 창밖으로 구름 위를 나는 비행기를 보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시작일까? 제주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미경의 마음도 점점 더 설레고 있었다. 제주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미경은 현실감을 느꼈다. 정말로 제주도에 와 있었다. 40년 만에 친구들과 함께 공항 밖으로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서울과는 확연히 다른 공기였다. 렌터카를 빌려 숙소로 향하는 동안 친구들은 신나게 떠들었다. 저기 한라산이 보인다며 바다 색깔이 정말 예쁘다며 미경도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이런 여유로운 기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을까 싶었다.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나니 오후 2시였다. 정연이가 제안했다. 우선 점심부터 먹고 성산 일출봉이라도 가볼까? 친구들 모두 찬성했다. 미경도 좋다고 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었다. 과연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는 길에서 문제가 생겼다. 미경이 다리가 아프다고 중간에 멈춘 것이다. 평소에 운동을 거의 안 해서 그런지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괜찮아? 은경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좀 쉬었다 갈게. 미안해. 미경이 미안한 마음에 말했다. 뭘 미안해. 우리도 쉬어야지. 수진이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미경은 마음이 불편했다.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친구들은 멀쩡한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았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미경은 숨이 차서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다. 친구들은 경치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는데 미경은 그저 숨을 고르기에 바빴다. 이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저녁에 펜션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은 맥주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대학 시절 추억, 결혼 생활, 아이들 이야기까지. 미경도 끼어서 이야기했지만 뭔가 어색했다. 그러다 영희가 물었다. 미경아, 너 요즘 뭐하고 지내? 그냥 집에서 시간 보내고 있어. 미경이 대답했다. 심심하지 않아? 나는 요즘 등산 동호회 활동하고 있거든. 정연이 말했다. 나도 서예 배우고 있어. 수진이가 거들었다. 미경은 점점 위축되었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취미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뭔가 부끄러웠다. 둘째 날 아침 친구들은 일찍 일어나 해변에서 조깅을 하자고 했다. 미경은 핑계를 대며 빠졌다. 어제 이미 체력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혼자 펜션에 남겨진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친구들이 바닷가를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모두들 건강하고 활기차 보였다. 그에 비해 자신은 뭔가 늙고 지쳐 보이는 것 같았다. 아침을 먹으며 정연이가 제안했다. 오늘은 한라산 1100고지까지 가볼까? 미경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어제 성산 일출봉도 힘들었는데 한라산이라니. 나는 좀 힘들 것 같아.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미경이는 근처 카페에서 쉬고 있어도 돼. 우리가 다녀올게. 은경이가 배려심 있게 말했다. 하지만 미경은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친구들과 함께 왔는데 혼자 빠지게 되다니. 이럴 바엔 아예 오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결국 미경은 친구들과 함께 한라산으로 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와야 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너무 차서 도저히 더 올라갈 수 없었다. 친구들이 정상에서 찍은 사진을 보여줄 때 미경은 복잡한 기분이었다. 함께 가지 못한 아쉬움과 자책감이 밀려왔다. 과연 이 나이에 여행을 온 게 옳은 일이었을까? 그날 밤 미경은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내일 들어갈까 봐.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놀라며 물었다. 그냥 친구들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 미경이 풀죽은 목소리로 말했다. 뭔 소리야? 첫날부터 그럴 리 없잖아. 좀 더 있어봐. 남편이 격려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친구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셋째 날 아침 친구들은 스쿠버 다이빙을 하기로 했다. 미경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다. 물을 무서워하기도 했고 체력적으로도 자신이 없었다.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계속 계획이 틀어지네. 미경이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정연이가 위로했지만 미경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미경은 혼자 짐을 챙겼다. 친구들이 스쿠버 다이빙을 하러 간 사이에 몰래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눈치만 보며 지낼 바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름다운 제주도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결국 자신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봤다. 40년 동안 집과 회사만 오가며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질 수는 없는 거겠다. 비행기 안에서 미경은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들어간다고.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곧바로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왔다. 무슨 일이냐며 괜찮냐며 걱정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왔지만 미경은 답장하기가 어려웠다. 서울에 도착해서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깜짝 놀랐다. 벌써 왔어? 무슨 일이야? 그냥 집이 그리워서요. 미경이 시무룩하게 말했다. 남편은 미경의 표정을 보더니 무언가 있었다는 걸 눈치챘다. 여행 어땠어? 재미있었어? 미경은 대답하기 어려웠다. 재미있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힘들었고 힘들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다. 그냥 그랬어요. 미경이 애매하게 말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미경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다. 친구들은 지금쯤 제주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없어도 전혀 문제 없이 오히려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불편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미경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다. 역시 자신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봤다.
평생 안전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모험을 할 수는 없는 것이겠다. 이제 그림 얘기도 꺼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차피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미경은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남편이 독서 모임에 나가자고 해도 거절했고 동네 산책을 하자는 말에도 고개를 저었다. 친구들에게서 온 안부 문자에도 간단히 괜찮다고만 답했을 뿐이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의미 없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미술책도 서랍 깊숙한 곳으로 다시 넣어버렸다. 뭘 해도 의미가 없을 것 같았다. 너무 자책하지 마. 남편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여행이 생각만큼 즐겁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경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요. 남편은 미경의 손을 잡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는 40년 동안 가정과 직장을 훌륭하게 해냈잖아.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다. 자신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고 새로운 도전 같은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이틀 후 미경은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다.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평소에 지나치기만 했던 구청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다. 문득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프로그램 안내 마이너스 서예, 요가, 미술교실. 미술교실이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띄었다. 미경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혹시나 해서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60세 이상 수채화 동호회. 미경은 망설였다.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문득 호기심이 들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일까? 하지만 곧 주저했다. 제주도에서의 실패가 아직도 마음의 상처로 남아 있었다. 며칠 후 화요일 오후 미경은 결국 문화센터 앞에 서 있었다. 그냥 구경만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다. 3층으로 올라가니 창문을 통해 실내가 보였다. 정말로 나이 드신 분들이 모여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지하게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두들 행복해 보였다. 그때 70은 좋게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미경을 발견하고 문을 열었다. 어머, 새로운 분이세요? 들어오세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미경이 당황하며 말했다.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해보세요. 저는 김순자예요. 할머니가 미경의 손을 잡아 끌었다. 미경은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갔다.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각자의 그림에 집중하고 있었다. 수채화도 있고 색연필 그림도 있었다. 오늘은 정물화를 그리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가 설명했다. 저기 사과와 배를 보고 그리는 거예요. 미경은 사람들의 그림을 둘러봤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각각 다른 느낌이 있었다. 특히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그림이 인상적이었다. 저분은 75살에 처음 붓을 잡으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귓속말로 말했다. 지금 3년째인데 정말 많이 늘으셨죠. 미경은 놀랐다. 75살에 처음 시작했다니. 자신보다 10살이나 많은 나이에. 한번 그려보실래요? 순자 할머니가 빈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미경은 망설였다. 괜히 실력 차이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까? 다들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에 용기를 냈다. 괜찮을까요? 미경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진지하게 그림을 그려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붓을 잡자 손에서 익숙한 느낌이 되살아났다. 천천히 사과의 윤곽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어머, 정말 잘 그리시는데요. 옆자리 할머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전공하셨나요?
대학 때 조금 배웠어요. 미경이 겸손하게 말했다. 조금이 아니라 제대로 배우셨네요. 손이 다르세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미경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마치 잃어버린 뭔가를 되찾는 것 같았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했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마음을 채웠다. 이 시간이 지나고 모임이 끝났다. 미경의 그림을 본 사람들이 감탄했다. 정말 잘 그리셨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이었다.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도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남편은 깜짝 놀랐다. 정말 그림 모임에 갔다고? 남편이 반가워하며 물었다. 네, 그냥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미경이 수줍게 말했다. 다행이다. 요즘 너무 우울해하는 것 같아서 걱정했어. 남편이 안도하며 말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에서는 캔버스 앞에 서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다음 주 화요일 미경은 망설임 없이 문화센터로 향했다. 이번에는 수채화를 배우기로 했다. 물감이 번지는 걸 보며 미경은 신기해했다. 예전 감각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려볼 거예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다. 창밖 나무를 보고 그리시면 돼요. 미경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가 아름다웠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풍경인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림으로 그려내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그림을 그리면서 미경은 깨달았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한 건 마음이었다. 하고 싶다는 마음, 배우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 모임이 끝나고 순자 할머니가 미경에게 말했다. 다음 달에 우리 전시회를 할 거예요. 함께 참여해 보시겠어요? 전시회요? 미경이 놀랐다. 네, 1년에 한 번씩 해요. 작은 전시회지만 가족들도 오고 재미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미경은 망설였다. 아직 준비가 부족할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냈다. 한번 해볼게요. 미경이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경은 생각했다. 제주도 여행은 실패했지만 오히려 그 실패가 이런 기회로 이어진 건 아닐까? 때로는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는 법이니까. 미경은 가방 속에서 오늘 그린 그림을 꺼내봤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느낌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웠다. 이런 즐거움을 느낀 게 언제였을까 싶었다. 이제 미경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전시회에 출품할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술 동호회에 다닌 지 한 달이 지났다. 미경은 매주 화요일이 기다려졌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너무도 소중했다. 집에서도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베란다에 작은 이젤을 놓고 화분들을 그리곤 했다. 남편도 미경의 변화를 반겼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고 했다. 실제로 미경 자신도 느낄 수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야외 스케치를 제안했다. 날씨도 좋고 단풍도 예쁠 때라며 경복궁 근처 공원으로 나가자고 했다. 동호회 사람들 모두 좋아했고 미경도 설렜다. 야외에서 그림을 그려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공원에서 미경은 단풍 든 나무 앞에 앉아 열심히 그림을 그렸다. 물감이 종이에 스며들면서 만들어내는 색감이 신기했다. 예전 감각이 점점 더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림에 집중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연이가 서 있었다. 깜짝 놀란 미경은 급하게 일어났다. 정연이는 근처에서 친구들과 산책하다가 우연히 미경을 발견했다고 했다. 제주도에서 중간에 도망쳐 나온 일 때문에 미경은 얼굴을 보기가 민망했지만 정연이는 오히려 미경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신기하다며 관심을 보였다. 미경은 미술 동호회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다. 정연이는 감탄하면서 자신도 요즘 뭔가 새로운 걸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정연이를 친구로 소개받자 언제든지 함께 하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다. 정연이는 미경 옆에 앉아 같은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오랜만에 그림과 관련된 대화를 하니 즐거웠다. 마치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연이는 미경이 많이 변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는 좀 위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며. 미경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던 것일까? 정연이는 자신도 이 동호회에 참여해보고 싶다고 했고 미경은 기뻐하며 언제든 환영이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미경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정연이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예전과는 뭔가 달랐다.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다. 다음 주 화요일 정연이가 정말로 동호회에 참여했다. 다른 사람들도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걸 반가워했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정연이는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다고 말했다. 경쟁 같은 건 없고 순수하게 즐기는 느낌이라며 감탄했다. 미경도 공감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걸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미경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다. 큰아들이었다. 요즘 그림을 배운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서 들었다며 매주 나가고 전시회도 준비한다고 하던데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표했다. 미경은 당황했다. 바쁘다니?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는데 어머니가 계속 나가시면 누가 챙겨드리냐며 취미 정도로만 하시면 되는데 전시회까지 하시는 건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미경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아들 말이 맞는 걸까? 자신이 너무 철없게 구는 건 아닐까?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 미경은 아들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남편은 화를 내며 아들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미경이 좋아하는 걸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경은 흔들렸다. 혹시 정말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날 둘째 딸에게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다. 오빠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며 좋은 취미이긴 하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다. 매주 나가고 집에서도 그림 그리고 전시회 준비까지 하시면 몸이 힘들지 않냐며 적당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미경은 생각해보니 요즘 부쩍 피곤하긴 했다. 그림에 집중하느라 밤늦게까지 연습하기도 했다. 딸의 말대로 갑자기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면 오히려 몸에 탈이 날 수도 있었다. 아이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미경은 점점 위축되어 갔다. 그 주 화요일 동호회에 갔는데 평소와 달리 그림에 집중이 안 됐다. 아이들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어왔고 미경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아이들이 반대한다는 것,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는 것을. 정연이는 화가 났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미경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오늘 기운이 없어 보인다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경이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할머니는 자신도 처음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나이 들어서 뭘 한다고 창피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인생인데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했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미경은 마음이 복잡했다. 할머니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이들의 반대를 무시하기는 어려웠다. 그날 밤 미경은 잠들지 못했다. 전시회 준비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 고민이 깊어졌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자신만의 것을 추구하는 게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이제는 정말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미경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가족의 인정일까? 아니면 내 자신의 행복일까? 이 고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시회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았다. 아이들의 전화를 받고 난 후 미경은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었다. 정말로 자신이 너무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림에만 집중하느라 다른 것들을 소홀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화요일 동호회 모임 날이 다가왔지만 미경은 망설였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결국 핸드폰을 들고 순자 할머니께 전화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오늘 모임에 못 갈 것 같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냐고 걱정스럽게 묻자 미경은 아이들과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했다. 할머니는 한참 듣더니 한숨을 쉬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한다며 처음 그림을 시작했을 때 아들이 그랬던 기억을 들려주었다. 어머니가 너무 바쁘게 사신다고 몸 상할까봐 걱정된다고 했었다는 것이다. 미경은 위로받는 기분이었다.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다. 할머니는 한 가지만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정말로 몸이 힘든지 아니면 마음이 즐거운지. 미경은 잠시 생각했다. 몸은 조금 피곤했지만 마음은 정말 즐거웠다.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성취감과 기쁨이 있었다. 미경이 마음은 즐겁다고 솔직하게 대답하자 할머니는 그럼 됐다며 나머지는 조절하면 되는 거라고 따뜻하게 말했다. 오늘은 쉬고 다음 주에 보자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미경의 고민은 계속됐다. 정말로 전시회까지 준비해야 할까?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다. 미경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요즘 그림 때문에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물었다. 미경이 아이들이 걱정한다고 설명하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경의 손을 잡았다. 남편은 솔직히 말해도 되냐며 미경이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오랫동안 못 봤던 표정이라며 은퇴하고 나서 한동안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걱정했었는데 그림 시작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다. 미경은 놀랐다. 그렇게 티가 났나 보다. 남편은 아이들이 미경이 무리할까봐 걱정하는 거지 나쁜 뜻이 아니라고 이해를 표했다. 하지만 결국은 미경의 인생이고 미경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 미경은 오랜만에 그림 도구를 꺼냈다. 전시회를 위해 그리던 작품이 반쯤 완성되어 있었다. 제주도 바닷가 풍경이었다. 붓을 들고 그림을 보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런 기분을 포기해야 할까? 정말로 나이 들어서는 이런 즐거움을 누려서는 안 되는 걸까? 미경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남편도 지지해주고 자신도 즐거워하는 일을 왜 포기해야 할까? 아이들의 걱정도 이해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이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미경은 결론을 내렸다. 무리하지는 않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다음 주 화요일 미경은 다시 동호회에 나갔다. 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다. 어떻게 결정했느냐고 물으니 미경은 웃으며 전시회 준비를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대신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연이도 기뻐했다. 잘 결정했다며 함께 전시회 준비를 하자고 격려했다. 미경은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에는 마음이 편했다. 남편도 응원해주고 자신도 확신이 섰으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미경은 깨달았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자신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시회 준비에 더욱 열심히 참여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밤늦게까지 그리지는 않았다. 적당한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어느 날 정연이가 제안했다. 전시회 끝나고 또 제주도에 가보자고. 미경은 잠시 망설였다. 지난번 제주도 여행의 쓰라린 기억이 떠올랐다. 정연이는 이번에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림 그리러 가는 거라며 완성한 작품들을 들고 가서 현장에서 또 그려보자고 제안했다. 미경은 생각해봤다. 이제는 다를 것 같았다. 예전처럼 친구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고 자신만의 속도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좋다고, 이번에는 정말로 그림 그리러 가자고. 전시회 준비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미경은 자신의 작품들을 정리하면서 뿌듯함을 느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색깔이 있었다. 남편이 작품들을 보며 감탄했다. 정말 잘 그렸다며 자신도 전시회에 가서 자랑하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미경은 웃었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날 밤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구나.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바로 시작이구나.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미경은 확신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었다고.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아이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미경은 자신의 길을 가기로 했다. 가족을 사랑하되 자신도 사랑하는 삶을 살기로 한 것이었다. 전시회 당일 아침이었다. 미경은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신의 작품 5점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제주도 바다 풍경, 베란다의 화분들, 동네 공원의 단풍나무까지 모두 지난 몇 개월간의 소중한 기록들이었다. 남편이 미경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너무 긴장하지 말라고 다독였다. 미경은 긴장되는 게 아니라 기대된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로 그랬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동호회 회원들의 가족, 친구들이 모여 작은 갤러리가 된 전시실을 구경하고 있었다. 미경은 자신의 작품이 벽에 걸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한 관람객이 제주도 바다 그림 앞에서 정말 아름답다며 바다의 느낌이 생생하다고 감탄했다. 미경은 이런 칭찬을 받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다. 40년 넘게 살면서 온전히 자신만의 것으로 인정받는 기분은 처음이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큰아들과 둘째 딸이 서 있었다. 깜짝 놀란 미경은 언제 왔냐고 얼떨떨해했다. 아버지가 알려줬다며 어머니의 첫 전시회인데 안 올 수 있냐고 딸이 웃으며 말했다. 아들도 미경의 그림들을 둘러보더니 정말 잘 그렸다며 몰랐다고 감탄했다. 미경은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들이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웠는데 이렇게 인정해주다니. 정연이도 다가와 미경의 가족들에게 인사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미경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자랑스럽게 설명했다.
미경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다. 순자 할머니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며 회원들이 1년간 정성스럽게 그린 작품들이라고 소개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는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미경도 함께 박수를 치며 뭉클한 마음을 느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과 함께 근처 카페에 앉았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다. 딸이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정말 잘하신 것 같다고. 아들도 어머니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실 줄 몰랐다며 인정했다. 미경은 따뜻한 기분이 들었다. 가족들이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니까 더욱 힘이 났다. 딸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다음엔 뭘 하실 거냐고. 미경은 웃으며 제주도에 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아들이 놀라며 또 제주도냐고 물었다. 미경은 이번엔 다르다며 정말로 그림 그리러 가는 거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남편이 거들었다. 어머니가 정말 달라지셨다며 전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자신감도 생기셨다고. 미경은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정말로 변한 것 같았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일주일 후 미경은 정연이와 함께 제주공항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둘만의 여행이었다. 다른 친구들은 각자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했다. 정연이가 이번엔 어떨 것 같냐고 물었다. 미경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좋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정말로 달랐다. 예전처럼 친구들에게 맞춰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었고 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러 가는 기분이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은 성산 일출봉이었다. 예전에 힘들어했던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 올라갔다. 중간에 쉬면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산 중턱에서 바라본 바다의 모습을 그려 넣었다. 예전에는 정상까지 가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간에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풍경을 만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저녁에 펜션으로 돌아와서 정연이와 오늘 그린 그림들을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눴다. 정연이가 진심으로 말했다. 미경이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미경도 느낀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정연이가 물었다. 뭐가 가장 달라진 것 같냐고. 미경은 잠시 생각해봤다. 예전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것 같다고 대답했다. 정연이가 공감했다. 그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다고. 둘째 날에는 한라산 천백고지에 갔다. 예전에 포기했던 그곳이었다. 이번에도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간중간 멈춰서 그림을 그리고 자연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다. 산길 중간에서 만난 70 넘은 할머니였다. 혼자서 등산을 하고 계셨는데 정말 건강해 보이셨다. 미경이 혼자 오르시냐고 물으니 할머니는 혼자가 편하다고 웃으며 대답하셨다. 자기 속도로 갈 수 있어서 좋다고. 미경은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자기 속도로 가는 게 가장 편하고 행복한 거였다. 마지막 날 미경과 정연이는 바닷가에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림을 그렸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정연이가 이번 여행은 어땠냐고 물었다. 미경은 진심으로 완벽했다고 대답했다. 예전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엔 정말 만족스럽다고. 정연이도 공감했다. 나이 들어서도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경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실패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땠냐며 재미있었냐고 물었다.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정말 좋았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여행에서 그린 그림들을 보여줬다. 남편은 감탄하며 봤다. 점점 실력이 늘고 있다며 다음 전시회가 기대된다고 했다.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음 목표가 생겼다.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더 많은 곳을 여행하며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미경은 적었다. 65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바로 시작이었구나.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릴 수 있을까? 기대된다. 미경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 아침에는 베란다에서 오늘 제주도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를 그려볼 생각이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의 기록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이제 미경에게는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고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였다. 그리고 미경은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었다. 미경의 두 번째 인생이 막 시작된 것이었다.